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그러면 초소형 전기차의 가장 시발점인 트위지 외관 설명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가장 큰 특징은요, 곡선 라인으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전장이 짧고 초소형 전기차다 보니까 전폭도 좁은 편이고요. 하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어쩌보면 기존의 태풍 로고를 썼던 르노 삼성의 마크와 다르게 르노 본사에서 수입해오는 차답게 르노 본사 엠블럼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첫 번째로 도입된 차고요. 두 번째로 도입된 차가 이제 전기차는 아니고 디젤 모델이 있는 르노 클리오가 두 번째 르노 엠블럼이 들어간 두 번째 차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좀 아쉬운 부분은요, 요 헤드램프 부분이 개인적으로 주간주행 등이나 LED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차의 1,500만원 중에 70%가 배터리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원가를 많이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배터리 충전은 어디서 하느냐? 이 앞에 보이시죠? 여기를 열어주시면요, 여기서 220V 충전 단자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단자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우리가 릴선 같은 걸로 좀 길게 연결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220V다 보니까 가정용이나 일반 가게들이 많이 충전을 해도 무리일 수가 없는 그런 충전 단자죠. 그 옆에는 워셔액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 차가 초소형 전기차지만 다 있을 건 있습니다. 제가 닦아보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구조는 맥펀슨 스트롯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잘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는데, 이 차가 맥펀슨 스트롯 치고는 세팅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승차감이 좀 하드하긴 한데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하드한 건 아니고요. 또 단단하고 코너링도 잘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13인치 이 힐을 사용했고요. 투톤 힐을 사용했어요. 보통 이 힐이요, 이 르노가 되게 좋아하는 힐이에요. 내가 보니까 클리오에도 이 투톤 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에 나올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이 타이어는 컨티넨탈 컨택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블루 에코, 전기차들은 에코 타이어를 보통 연비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에코 타이어를 여기로 썼는데, 이 타이어 가격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네, 전면부에 큰 특징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귀엽고 둥글둥글한 르노의 전형적인 소형차의 그런 느낌을 유전자를 담았고요. 측면부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요, 요 마지막 참 이게 완성차 아니다 보니까 A필로, B필로, C필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요 라인이 뚝 떨어지면서 여기서 꺾이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주행할 때도 D가 길수록 더 불리하거든요. D가 털릴 가능성도 커지고 코너링에서도 불리해지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 차가 작지만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높게 라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차를 많이 아신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람보르기니처럼 문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시저도어, 거링도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저도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네,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이런 차문, 이것 때문에 더욱더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사실 이 카다로그에도요, 양쪽 문이 하늘로 딱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 디자인 되어 있거든요. 네, 창문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네, 이 차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뭐 코너링도 좋지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후륜구동 특성상 조금 미끄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는 하단부에 깔려 있거든요. 이런 라인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깔려 있는 전기차 특성상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아래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 조금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죠. 네.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 요 라인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이게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제가 보니까 이 헤드램프든 후면 테일램프든 일자로 이어진 라인을 하면요 조금 되게 사이버틱한 느낌이 보여요. 미래지향적인 느낌. 수소전기차 넥스도도 앞에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을 이렇게 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차들의 특징은 이렇게 헤드램프를 있는 그런 디자인을 쓰더라고요. 뭐 카본 소재 같지는 않은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포인트 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썬루프가 없더라도 루프 글라스가 없더라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네요. 거기서 쭉 내려오는 이 후면 라인에서 이 후면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물론 LED는 아닌 거고 전구 타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후면부를 보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이버틱한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차가 미래지향적인 좀 앞서가는 차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차가 디자인이 오래된 게 아니라 작년인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나온 차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것 치고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차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 후면 테일램프와 르노 엠블럼, 트위지 요 레터링까지 이 3박자가 딱 중심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봤을 때 이 차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도 지금 2018년도에서 5년, 10년이 지나도 조금의 디자인 변화는 있어야겠지만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어도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지만 후방 카메라가 없는 건 단점이에요. 후방 카메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르노 엠블럼 중간에 넣으면 딱 알맞고 일체감도 있고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외관적인 설명을 할 건 많지는 않아요. 우선 이제 실내 인테리어 쪽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실내에 보시면 버튼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헤드라이트 켜는 부분하고 뭐 저쪽에 방향지시등 그리고 와이퍼 블레이드 이 정도밖에 없고요. 계기판에는 속도계, 배터리 잔량 그리고 회생 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랑 시계가 아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없는 전기차다 보니까 뭐 전진 D, 후진 R, 그리고 중립 모드 N, 비상등 깜빡이 이 정도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아래쪽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네, 조금 아무래도 이쪽에 놓다 보면 내릴 때 걸리적거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에 위치를 했네요. 역시나 악셀하고 브레이크는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요. 이 차가 아무래도 시트가 전기차다 보니까 얇고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뭐 승차감에서도 시트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시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시트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고 단단하고 좀 재질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뒤로 이렇게 시트가 제껴지는 그런 기능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시트가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든 풀체인지든 된다면 조금 더 나은 걸로 옵션을 넣을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물론 수납 공간은 내부에 거의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배달을 위하신 분들은 뒷자리를 포기하고 1인승 카고 모델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안전벨트도 당연히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좀 이것도 아쉬운 부분인 게 어차피 스타일리시한 차라면 오렌지색으로 있잖아요. 내부 다 시트까지 이 안전벨트까지도 오렌지색으로 해준다면 더 훨씬 더 일체감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뭐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 주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테니까 주행하시면서도 조금 감상하도록 하시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